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함께 하게 될 TMV 어드바이저의 나철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하면서 시원하고 즐거운 방송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내용은요, 펀드 투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펀드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하고 계시는지는 의문이 살짝 이렇게 교계가 가우뚱할 텐데요. 오늘은 이 펀드 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A부터 Z라고 이렇게 명명을 붙이고요. 끝까지 함께 투자를 어떻게 같이 할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많이는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제대로 가입하시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 제 고객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10분 중에 7분에서 8분 정도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은행 증권 직원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직장 동료분들이라든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원금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그리고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내가 연구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남이 좋다고, 수익률이 좋다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펀드 육하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할 텐데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누가 펀드 투자를 하게 되냐는 겁니다. 자,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손실 책임에 대해서는 남도 아니고 이제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펀드 투자는 누가 하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신이 투자하게 된다라고 보시고 항상 공부를 하고 좀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투자를 하냐는 것입니다. 자, 펀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충분한 투자 기간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남들 따라 하셨다가는 분명히 마이너스 손실을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투자가 잘 됐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했는데 내 것만 항상 마이너스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못해서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단기 투자는 안정적인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7년 이상 정도가 투자 기간이 확보됐다라고 하면은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서 가입을 하냐는 거죠.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무상담 일을 하시는 분들께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판매처,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판매 금융기관일 뿐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펀드 운영사는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표적으로 3가지로 보시면 되시고요. 무엇을 가입하냐? 역시 펀드를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펀드라고 해서 다 같은 펀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주식의 60% 이상이 투자되면은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의 60% 이상이 투자가 되면은 채권형 펀드, 그리고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되는 것들은 실물 펀드라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같은 펀드라고 이름이 붙었지만은 다 같은 펀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산 투자라고 이렇게 PT에 나와 있는데요. 분산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나눠서 투자하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고객분께서
3가지 펀드를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각각 그 운영하는 증권사, 그리고 운영사만 다를 뿐이지 3가지가 다 중국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가 다 중국 펀드였는데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 괜찮다고. 이것은 3가지를 분산한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중국에 투자되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험한 자산인 중국 펀드나 아니면 국내 주식형 펀드이고 채권형 펀드,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낮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왜 투자를 하겠냐라고 하시면은 요새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뭐 고령화, 저금리, 뭐 고물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금리 문제와 물가 상승률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3% 이자로 넣었을 때 만기되는 그 금액과 물가가 3% 이상 올랐을 때 만기돼서 사용하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똑같이 물가가 3% 이상 올랐다고 하면은 서로 비슷해서 제로, 그러니까 실제 가치를 유지하게 될 텐데, 그 이자 수익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저축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물가 상승률과 이 저금리를 항상 고려를 해서 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74년에 150원 하던 것이 현재는 4,000원 하는, 요새 또 올랐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자장면입니다. 자장면은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은 26배가 많이 올랐습니다. 참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대요. 이 짜장면 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더 놀라실 겁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몇 배가 올랐냐면은 자그마치 37배가 올라서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정도를 항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반값 등록금이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등록금 대책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 국민 소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류의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은 10배 정도 올랐고, 계란 같은 경우도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은 항상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오른 만큼 같은 기대 수익도 올려줘야 되는 이 상관관계를 항상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번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투자가 3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에 적합하다, 펀드 투자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재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간들이 굉장히 1년에서 2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뭐 등록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불려보겠다고 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뭐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마이너스 손실이 날 경우에 이것은 대학 가지도 못하고 전세를 뭐 보증금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3년 안쪽에 자금들을 활용하실 때는 안전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3년에서 한 7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이런 중기적인 재무 목표들을 활용할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수익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장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대두가 될 텐데,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그 수익 부분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별 금융 상품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1년에서 3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이제 은행 쪽에 뭐 예금과 적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3년에서 7년적인 부분은 뭐 정식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ELS라든지 이런 채권 자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장기적인 부분들은 뭐 보험회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든지 이런 ETF 펀드라든지 인덱스 펀드들을 활용하셔서 비용도 낮추고 어느 정도 투자 수익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펀드의
투자 기간은 항상 명심하실 것이 최소 3년 이상은 확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안쪽에 쓰실 자금들을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은 원금 손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자, 그러면 펀드 투자 요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펀드 흐름도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주식과 펀드, 굉장히 같은 말이면서도 뭔가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과 펀드는 같은 것이 아니냐, 펀드가 주식이고 주식이 펀드인데 뭐 차이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직접 투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내 돈으로 뭐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주식의 주인이 되고 이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주식이 오름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떨어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일을 하면서 그 주식시장에 매달리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도 있고 한계도 있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가 어느 기업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펀드 매니저,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펀드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간접 투자라고 보통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같은 판매 회사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펀드 자금은 모여져서 펀드 매니저가 지금 시황에 맞춰서 지금은 자동차 쪽이 강세니까 자동차를 많이 편입을 하고, 혹은 화학주들이 좋기 때문에 화학주를 많이 편입을 해서 이 내가 운영하는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런 전문 운용 기관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투자 대상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실물 자산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나눠서 투자가 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수익이 나면은 내 잔고의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 아까 말씀드린 3년 이상의 기간을 확보한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적인 흐름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마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휴일에 친구분과 이제 지인분들과 종종 가게 되는데요. 항상 고민인 것이 안정적으로 그 베팅을 해서 확실하게 적은 금액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그 베팅을 해서 대박 수익률을 노릴 것이냐, 항상 고민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그래 천천히 수익을 보고 금액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전 성향형이 가깝겠고요. 좀 저처럼 조금 무모하고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라, 이제 투자 성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공격 투자형이라고 하면은 위험자산 대비 안전자산 대비가 9대1 정도의 그 비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원금 손실이 그만큼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의 반면에 투자 수익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안정형은 안전자산의 90%가 투자가 되고 위험자산의 10%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형, 뭐 중립형, 공격형 같은 것들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창구 방문해 보시면은 투자 성향에 대한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인 거고 나는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가능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적절한 비중을, 좀 중립형이라고 하면은 공격적인 부분에 한 60%, 안정적인 부분에 40%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턱대고 뭐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는 공격형 펀드를 선택을 하겠다, 나는 너무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으로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투자 성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판단 하에 어떤 펀드를 선택할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리스크 줄이는 방법, 분산 투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익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위험을 낮추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위험을 낮춰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의 대표적인 부분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한 군데가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다른 시장이 버텨주면은 이 빠진 수익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상쇄를 시켜주는데, 한 군데 다 담아서 몰아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전부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투자 유형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타 포털 사이트의 뭐 화면들을 접속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좀 더 세분화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격자산인 주식자산과 안전자산인 채권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를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라고 나눠보게 되는데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60% 이상이 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라고 하고요. 채권형 펀드는 채권 비중이 60% 이상이 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업 혹은 국가가 발행하는 그 채권을 사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자 수익을 얻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찾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은 안정적인 그 투자 수단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보다는 안전하겠죠. 그래서 국가나 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국공채라고 부르고요. 회사채 같은 것들은 기업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이제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가져갈 때 우리가 필요하겠고, 자,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런 채권 자산도 있겠지만은 은행에 무위험 수익률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안정적인 은행의 예금 적금들, 무위험 자산과 채권도 투자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 두셔야겠지만 안정적인 채권, 그리고 좀 더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중성주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공격적인 스타일과 수비적인 스타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스타일에는 총 5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장주 펀드라는 것입니다. 성장주 펀드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겠다,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펀드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펀드에는 한 펀드 안에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의 주식 종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그만큼 위험성이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낮게 되는데, 그 70개에서 80개, 100개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를 이제 성장형 펀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대기업들이 보통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보다 이 주식 가격이 낮게 평가가 돼서 시장 가격 대비 적절한 비중을 못 찾아가고 있는, 낮게 평가가 돼서 저렴하게 싸게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가치주 같은 경우는 현재는 낮게 평가가 되지만 이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이런 낮은 가치에서 높은 가치를 분명히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쌀 때 사뒀다가 나중에 자기 기업 가치를 찾아갔을 때 그때 되팔아서 수익 구조를 남기게 되는 그런 펀드를 가치주 펀드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당주 펀드라고 하게 되는데,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올해 첫 해부터 이제 올 연말까지 그 기업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수익 안에서
우리 주주들한테 얼마 퍼센테이지에 해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유난히 그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들을 배당주 펀드라고 하는데 배당주 펀드는 그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 기업의 시세 차익도 동시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부분과 좀 공격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중소형주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되는 펀드입니다.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집약적인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만나고 흐름 잘 만나면 이게 굉장히 뻥 튀겨져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조금 삼가를 해주셔야 될 펀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형 펀드의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주 펀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섹터주 펀드는 말 그대로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이 테마 안에서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그 한 뭐 그룹주를 들 수가 있겠는데 뭐 삼성그룹주 펀드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그룹 펀드라든지 이런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펀드를 보통 섹터주 펀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녹색 관련된 뭐 녹색 테마주 펀드들이 많이 곽강을 받게 됐었죠. 하지만 이런 녹색 펀드라든지 그런 흐름에 따라가는 펀드들은 그 흐름이 꺾이게 되면은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형 펀드는 5가지로 알아봤고요. 이제 수비형 펀드는 인덱스 펀드라고 요 한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묶어놓은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장이 돼 있는 한 800개 정도 되는 기업의 대표 기업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평균 지표 흐름만큼만 수익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는 조금 덜 올라가고 하락장에 좀 덜 빠져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반에 이제 펀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초보 투자들이 많이 있게 될 텐데,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좀 수월한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펀드 한 가지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큰 주식시장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에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펀드의 팁으로는 핵심 펀드로 구축을 하라 입니다. 핵심 펀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투자하는 비중이 100으로 봤을 때는 메인이 되는 펀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비중을 70에서 80%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느 기업이 좋고 어느 기업이 안 좋고 이런 소식들랑 뉴스를 통해서 듣고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을 하겠구나. 그럼 내 펀드에 관련된 부분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접근을 하기가 쉽게 되는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4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좀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될 텐데 투자하는 비중이 많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그래프 화면이 그 40대 우리나라 40대 인구 비중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40대가 그 나라의 주축이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급여도 많이 발생이 된 만큼 소비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고 물건이 많이 팔리면서 고용도 되고 고용이 되면서 다시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축이 되는 세대가 40대이기 때문에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40대 인구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돼서 2011년 올해부터 향후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비중이 유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만큼 소비 주축이 되는 40대 비중으로 인해서 기업도 살아나고 소비도 살아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그래서 어느 나라들이나 보게 되면은 40대 인구가 많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40대 인구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도입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401K라는 퇴직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 11배 정도가 상승을 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그 퇴직연금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공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퇴직연금 자금 중에서 공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5분의 1 정도만 주식시장에 100조에서 200 정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후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요소를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분산하는 이유에서 이제 해외 펀드도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보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비즈니스 사이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선진국 시장입니다. 선진국 시장은 미국이나 이제 요새 말이 많은 뭐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해당이 될 텐데, 이쪽 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그 아시아 쪽 이머징 국가에서 생산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것들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돌리고 그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비를 위한 생산을 이루어져야 되고,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재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큰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비중을 지금 좀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3가지 악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의 신용 강등. 신용 강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 사실상 디폴트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 여러 이제 분석들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재정 악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변동성, 위험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그 증시에 나타나게 될지를 그 여부가 이제 주가에 관련이 있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 의견도 있지만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중단, 그리고 다음 달부터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에 수출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국가로 그 명실상부하게 올라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버블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다다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경착륙, 그 경제 흐름에 대한 경착륙, 이렇게 3가지, 그리스, 미국, 중국에 대한 3가지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비중을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뭐 투자할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시안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 조금 투자에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큰 흐름을 이제 전 세계적인 지도를 놓고 한번 볼 텐데, 전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선진국 시장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쪽에서 소비를 이제 해주게 될 텐데, 소비를 어디에서 하냐면은 이 아시아 이머징 국가에서 하게 될 것이고, 이 북유럽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 에너지 시장 쪽에서도 분명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원자재 시장 남미 쪽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이 큰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펀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투자 시점에 대한 두 번째, 적립식 펀드, 적립식 투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적립식은 뭐고 거치식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이렇게 펀드를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좀 아셔야 될 부분이 거치식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이제 예금 형식의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고 적립식 펀드는 매월 적금 형식으로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투자 방법이 될 텐데 둘 중에 그러면 어느 것이 좀 더 우리한테 효과적이고 적합하냐 했을 때는 적립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000원을 주고 사탕을 사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뭐 이렇게 줬을 때 뭐 사탕을 사보라고 했을 때는요, 한 번에 10,000원어치를 다 사는 사람이 있으실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10,000원으로 10번씩 나눠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그 10,000원씩 드렸을 때 한 번에 다 사는 투자자와 이거를 10번씩 나눠서 사는 투자자의 그 최종 사탕 개수를 보게 되면은 10번씩 나눠서 산 투자자의 사탕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사탕 가격도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탕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면은 매월 들어가는 금액은 일정한데 싼 사탕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좋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겠고,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살펴보게 된다고 하시면은, 적립식 투자, 고치식 투자에 대한 누적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007년 11월 가장 이제 고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고점에서 투자하셨을 최악의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해 나갔을 때 수익률이고, 그 밑에 회색 그래프가 거치식으로 그 2007년 11월에 한 번에 들어갔을 때 투자 수익 나타나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주식시장이 쌀 때 많이 사는, 주식시장이 쌀 때 많이 사서 내 수량을 늘려나가고 이 늘려나간 수량만큼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평균 매입 단가 하락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게 되는데, 이런 적립식 펀드 같은 투자 방법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치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세가 수직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적립식보다는 거치식이 유리하겠지만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수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월 분할해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그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에 대한 분산을 해라. 가능하면은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잘 아는 국내 투자 위주로 하고, 해외 펀드나 실물 펀드는 분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펀드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게 될 텐데, 유형을 분산하라입니다. 그 분산 투자에 있어서 뭐 5가지, 6가지 펀드 개수만 많다고 이게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각각의 투자되는 그 스타일에 맞게끔 유형을 분산하셔야지 진짜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소비, 뭐 생산, 에너지 이런 원자재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을 큰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해외 펀드를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그 거치식 투자보다는 매월 우리가 같은 금액을 쪼개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 평균적으로 많이 쌓아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요약을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펀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람을 먼저 알게 될 때 겉모습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이름을 보고 기억을 하게 될 텐데, 펀드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펀드라고 다 같은 펀드가 아니게 될 텐데, 그 여러 가지 펀드가 이름이 있게 되고 또 이름마다 뜻이 있게 되는데, 그 알쏭달쏭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우리가 접근하게 될 텐데, 그 접근한 펀드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펀드, 또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 펀드에 대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펀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펀드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신영밸류 고배당, 그리고 뭐 알리안츠 베스트 중소형, 뭐 이런 뭐 우리나라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나라만 같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펀드 이름을 살펴보고 한 개씩 알아가겠습니다. 신영밸류 고배당 증권 투자 신탁 주식 C1. 이 한 가지로 문장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펀드 이름은 한 가지씩 분리를 해서 쪼개다 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가 신영. 신영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영이라는 것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은 뭐 알리안츠, 뭐 한화, 피델리티, KTB, 동양 이런 앞에 펀드 이름 앞에 붙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헷갈려하고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디 은행을 가거나 어디 증권사를 가서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은 나는 이 은행 펀드를 가입을 했어, 나는 이 증권사 펀드를 가입을 했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은행과 증권사는 이제 판매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이 펀드 이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신영, 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디에 투자가 되느냐가 이제 두 번째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밸류 고배당, 배당자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5가지 유형에서 배당주 펀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배당자가 들어갔으니 이거는 배당주 펀드겠구나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증권 회사에서 판매가 되는 이제 신탁 상품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주식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식형 펀드라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 가로 안에 채권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채권 절반 그리고 주식 절반 투자되는 펀드를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로 안에 뭐 주식 비중이 많은 주식 혼합, 채권 비중이 많으면 채권 혼합, 이렇게 그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투자 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알파벳 C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매를 할 때 그 수수료 차감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A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C 클래스가 있는데,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선치형 수수료를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매를 할 때 아무런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는 펀드를 A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C형 펀드 같은 경우는 선치 수수료는 없지만은 나중에 환매를 할 때 환매 일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로 그 이자를 차감을 하고 우리가 수령을 하는 그런 펀드를 C클래스, C형 펀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라비아 숫자 1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1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1호 펀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펀드 매니저도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설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정이 커졌을 때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오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일을 복제를 해서 2호 펀드를 만들고, 이 2호 펀드도 설정액이 꽉 차게 되면은 똑같은 스타일로 3호 펀드를 만드는 이런 펀드들은 이제 시리즈 펀드라고 하고, 이 숫자는 첫 번째 펀드, 두 번째 펀드, 이런 언제 설정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밑에 펀드들 이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리안츠 베스트 중소형 증권 투자 신탁이라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용타를 나타내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 이것은 중소형주 펀드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밑에는 인덱스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아까 수비형 펀드의 대표 주자로 인덱스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가 되는 펀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에 봤더니 A도 C도 아닌 C2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C클래스이면서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인터넷 전용 펀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C형 펀드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E클래스 펀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아시아. 여기서는 아시아에 투자가 되는 펀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액티브 자산 배분형, 끝에는 주식 혼합, 마찬가지죠. 주식 혼합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밑에 것은 채권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권형 펀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 이름만 보더라도
그 펀드 투자함에 있어서 절반 이상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펀드 이름을 보실 때는 한 가지 세세하게 잘라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운용사구나, 어디에 투자가 되고 수수료는 어떻게 차감이 되고 몇 호 펀드가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펀드 이름은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에 수월하면서도 알기 쉬운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펀드의 기본 현황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 펀드 설정일을 우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주식시장이 좋을 때와 하락할 때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내고 꾸준하게 내 수익률을 지켜주는 펀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일을, 날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3년 이상 되는 펀드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이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 2000년 초반에는 뭐 10년 정도 저점에서 고점 갔다가 다시 저점으로 올라오는 그 사이클이 10년 정도 걸리던 것이 2000년 중반에는 한 5년, 최근에는 3년, 2년 정도로 짧아졌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이 된 그 설정일을 보시게 된 펀드를 고르시면 되시고요. 설정액도 너무 작게 설정이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하기에도 굉장히 제약이 되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 정도로 적정 그 운영 규모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펀드 보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펀드 보수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저렴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수익에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비용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펀드 보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 펀드 수익률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 펀드 보수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 수익률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펀드 보수도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성장형 펀드와 배당주 펀드를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성장형 펀드가 조금 더 보수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성장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항상 이겨줘야 되는 그 수익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를 많이 하고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반 펀드 중에서 펀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배당주 펀드가 보이게 되는데, 배당주 펀드는 성장형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을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주 펀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회전보다는 보유라는 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보시게 될 텐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펀드 하나만 놓고 보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펀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기준이 되는 펀드보다 잘했냐, 아니면은 기준이 되는 펀드보다 못했냐를 따지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100% 낮다고 잘한 것이 아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발생했다고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균 또래 집단보다 그 기준치가 낮게 되면은 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평균치보다 미달이 된다고 하면은 그 펀드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되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확인하셔서 벤치마크보다 월등한지 벤치마크보다 떨어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그 연도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스타일박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겹치지 않아야지 이제 분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장형, 뭐 배당주, 중소형주, 뭐 가치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펀드에 투자가 되는 그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제 스타일박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펀드 스타일박스가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표를 보시게 되는데, 펀드 위험 지표는 사실상 그 용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크게 5가지 표준 편차라고 나타나 있는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 성향도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높고 그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베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성을 갖고 있냐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그만큼 위험 성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민감도가 1보다 낮을수록 안정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데 어떤 것이냐면은 무위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나타내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를 샤프 지수라고 하게 되겠고, 젠센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센 알파가 높으면은 펀드 매니저 운영 실력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펀드 투자 시의 문제점은 평균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년 안쪽으로 그 펀드를 보유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을 때 들어가서 고점에서 수익을 시작을 하시고 그 환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점에 남들이 수익 났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시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또 환매를 하고 절대 투자를 안 하겠다, 경험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투자 기간을 확보를 하고 나의 중기적인 재무 목표가 맞는지를 먼저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적립식 투자의 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평균 매입 단가를 싸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ETF라고 상장지수 펀드. 우리가 주식시장에 많은 그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하루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ETF 펀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압축 펀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수익이 좋다라고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소수 종목에 압축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압축 펀드는 20가지에서 30가지 핵심적인 요소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 거고, 지수 연동형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ELS, ELD, DLS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어느 주가 지수를 일정 기준으로 삼아서 그 주가 지수보다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이 하락 상승 구간에 있을 때 수익률,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 것을 이제 지수 연동형 금융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우리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금융 사이트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살펴보고 지나가시는 거 좋겠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투자 사이트,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를 항상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은 국내, 해외 분산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국내 펀드는 5가지 유형과 1가지 그 수비형 펀드로 분산해서 유형을 분산을 하자. 세 번째로 해외 펀드는 이제 4가지 스타일로 구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총 4가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정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게 해드린다고 하고 무더위를 식혀드린다고 했는데 무더위가 식혀지고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펀드 투자함에 있어서는 항상 명심할 것 4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는 내가 나를 알고 그 펀드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말을 조언을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항상 기준은 나로 내 자신을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즐거운 이제 여름 맞이하시고 즐거운 펀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